어느 등산가가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갑자기 눈보라까지 쳐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할 쯤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초가상간 집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탈진 상태에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때 어떤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는 무조건 들어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 할머니가 자신을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드오? 아, 죄송합니다. 허락도 없이 이렇게 폐를 끼쳐서. 아니요, 더 머물다 가시오. 눈보라가 멈추려면 며칠은 더 있어야 한다오.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겨울 양식을 꺼내어 함께 며칠을 보냈습니다. 등산가는 눈보라가 끝나기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아들 대하듯이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나도 자네만한 아들이 있었다오. 지금은 이 세상에 없지만 이놈의 산이 문제요. 이놈의 산이 변덕이라. 등산가는 이 생명의 은인인 할머니에게 보답하기 위해 어떻게 해드릴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집을 보니 온통 구멍이 나고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할머니 집을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새로 사드려야겠구나. 그 등산가는 다름 아닌 거대 기업의 사업가 회장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끝나는 날 회장은 몰래 백지수표를 꺼내 거액의 금액을 적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이제 이거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회장은 다시 그 산에 등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과연 따뜻하게 지내고 계실까 궁금도 하고 해서 끔찍한 등산 경험이었지만 그 산으로 다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집은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뛰어 들어가자마자 방 안에서 부패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할머니는 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겨울 양식도 없고 작년에 너무 추워 동사한 듯 보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내가 분명 그렇게 큰 돈을 들였는데. 그때 자신이 준 수표는 문에 구멍난 곳에 문풍지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아, 불사. 그때서야 회장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할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휴지 조각이 되는구나. 어쩌면 내 주변에도 휴지 조각 같지만 귀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할머니가 주신 그 귀한 음식이 어쩌면 내겐 귀한 보석인데 난 그것을 휴지로 드렸구나. 엄마는 언젠가부터 밤이면 예쁘게 차려입고 외출을 한다. 그리고 아침이면 술 냄새가 가시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셨다. 나도 눈치가 있는지라 엄마가 당연히 술집에 나가는 것이라 여겼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우리를 키우기 위해 술집을 나가시는 것이라 생각했다. 동생 현수는 벌써 키우기가 힘들다며 멀리 친척집에 맡기고 나만 키우고 계신 엄마에게 술집에 나가는 엄마를 난 원망할 자격은 없다. 아침이면 잠을 잠깐 붙이고 어머니는 다시 식당에 나가 일을 하신다. 그리고 다시 저녁이면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신다. 어느 날 엄마가 아침에 들어와 또 술에 너무 취해 들어온다. 그리고 혼자 울고 계신다. 손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당하신 건지. 어린 나이에 난 너무 상처가 되었다. 창피했다. 그날 난 학교에서 괜히 아이들과 싸움을 걸어 선생님에게 무척 혼이 났다. 학교 선생님이 어머니를 내일 오라고 한다. 갑자기 엄마가 학교 오는 것이 창피해졌다. 술집에 다니는 엄마가 학교 오는 것이 창피해서 엄마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엄마가 화를 내며 이야기했다. 어제 너희 담임쌤께서 나한테 전화했어. 아이들하고 싸워서 엄마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오셨냐고.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한 거야?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엄마는 유난히 더 예쁘게 차려입고 나갈 준비를 하신다. 난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엄마! 거기 안 가면 안 돼? 우리 둘이 먹고 사는데 그런데 꼭 나가야 돼? 엄마는 나의 말을 이해 못하는 표정을 하고 계셨다. 한철아, 너도 오늘 같이 가자. 옷 입어라. 난 엄마의 말에 그냥 순순히 옷을 입고 따라 나섰다. 어딜 가는 걸까? 우리가 간 곳은 큰 병원의 중환자실이었다. 철아, 그동안 이야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며 흐느껴 우셨다. 그곳엔 내 동생 현수가 산소호흡기를 하고 누워있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현수가 백혈병 말기로 이제 작별 인사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었는데 이제 의식조차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엄마는 현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식당에서 돈을 벌고 저녁엔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현수를 간병하러 병원으로 간 것이었다. 오는 길에 마음이 아파서 소주 한 병을 꼭 드시고 오신 것이 습관이 되셨던 것이다. 난 그런 엄마를 술집에 다니는 여자로 알고 있었다니. 현수가 중간에 의식을 차렸을 때 간호원에게 한 말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 엄마 참 예쁘지. 엄마는 세상을 떠날 현수에게만큼은 가장 예쁜 엄마로 남고 싶었던 것 같다. 난 그런 엄마를 가장 창피한 엄마로 생각했었다. 난 현수의 손을 꼭 잡고 울고만 있었다. 다음날 나는 엄마에게 함께 예쁘게 차려입고 외출하자고 말했다.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어느 추운 겨울날, 강원도 깊은 산 골짜기를 찾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눈 속을 빠져나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이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곳이 네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나이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6.25 사변을 맞아 1.45 퇴를 하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한 미국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 들어보니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소리는 눈 구덩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눈에서 꺼내기 위해 눈을 치우던 미국 병사는 수스라쳐 놀라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 놀란 것은 흰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곤 허리를 구부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군 병사는 언 땅을 파 어머니를 묻고 어머니 품에서 울어대던 갓난아기를 데리고 가 자기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때 언 땅에 묻었던 청년의 어머니 산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무릎 앞에 눈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몸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레 모두 치워냈습니다. 그런 뒤 청년은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드리듯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위에 쓰러져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남편이 잠 못 들고 뒤척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주머니에서 꼭이 탄 5만원짜리 한 장을 꺼냅니다. 무슨 돈이냐며 묻는 아내에게 자기의 비상금이었는데 헬쑥한 모습이 안쓰럽다며 내일 몰래 혼자 고기 뷔페에 가서 소고기 실컷 먹고 오라고 주었습니다. 5만원짜리 한 장을 펴서 쥐어주는 남편을 바라보던 아내의 눈가엔 물기가. 여보, 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어젯밤 남편에게서 5만원을 받은 아내는 뷔페에 가지 못했습니다. 못 먹고 산 지 하루 이틀도 아닌데 노인정에 다니시는 시아버지께서 며칠째 마음이 편찮으신 모양입니다. 아내는 앞치마에서 그 5만원을 꺼내 노인정에 가시는 시아버지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아버님, 5만원이에요. 제대로 용돈 한번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이 돈으로 신세진 친구분들하고 약주 나누세요. 시아버지는 너무나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려운 살림 힘겹게 끌어나가는 며느리가 보기 안쓰럽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돈 5만원을 쓰지 못하고 노인정에 가서 실컷 자랑만 했습니다. 여보게들, 우리 며느리가 오늘 용돈 빵빵하게 줬다네. 그리고 그 돈을 장롱 깊숙한 곳에 두었습니다. 며칠 후 설날, 할아버지는 손녀의 세배를 받습니다. 손녀가 기우뚱거리며 절을 합니다. 주먹만한 것이 이제는 훌쩍 자라 내년엔 학교에 간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오냐 하고 절을 받으신 할아버지는 미리 준비해놓은 그 5만원을 손녀에게 세뱃돈으로 줬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는 외동딸 지연이는 마냥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세뱃돈을 받은 지연이는 부엌에서 손님상을 차리는 엄마를 불러냅니다. 엄마, 책가방 얼마야? 엄마는 딸의 속을 알겠다는 듯 빙긋 웃습니다. 왜? 우리 지연이 학교 가고 싶니? 지연이는 엄마에게 할아버지에게 수 세뱃돈으로 받은 5만원을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한테 맡길래. 내년에 나 예쁜 책가방 사줘. 요즘 남편이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안 하던 잠꼬대까지. 아침에 싸주는 도시락 반찬이 매일 신김치 쪼가리뿐이라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 양복 속주머니에 낮에 딸 지연이가 맡긴 5만원을 넣어둡니다. 여보, 내일 맛있는 거 사드세요. 사랑해요. 라는 쪽지와 함께. 여기 11살의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한다는 것. 어린 소년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시한부 인생 어린 생명에게 내려진 너무나도 가혹한 운명, 그리고 남겨진 2주의 시간.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 세상에서 가장 꺼내기 힘들었던 엄마의 한마디. 브랜드는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무엇인가를 봅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노동자들의 캠프. 아이의 눈엔 자신보다 처량하고 불행해 보였던 사람들, 그리고 브랜든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소원. 저 사람들 모두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너무나도 천사 같은 말이었기에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마지막 소원. 브랜든의 마지막 소원은 우연히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던 시간, 급하게 식재료를 싣고 달려온 대형마트의 트럭, 하던 일도 미루어두고 달려온 이웃 주민들, 미국 전역에서 보내온 사람들의 기부금, 그렇게 작은 천사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 노숙자들에게 건네진 샌드위치 봉지에 적힌 한마디 문장.
I love 브랜든. 소년의 마지막 소원으로 시작된 브랜든의 샌드위치는 순식간에 미국 지역의 노숙자들에게 퍼지기 시작했고 2주간의 시간 동안 3,500여 명의 노숙자들이 브랜든의 샌드위치를 받았다. 브랜든과의 마지막 인터뷰 날 수많은 노숙자들이 샌드위치를 받았다고 알려주자 브랜든은 너무나 행복해하며 말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저는 이제 행복할 것 같아요. 브랜든은 그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다음날 엄마의 품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